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죠. 요즘에는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들이 모두 다 확진됐는데 본인만 끝까지 걸리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무적 항체를 가진 슈퍼 면역자 정말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대로 줄었더라고요. 이제 좀 점차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확진자가 나오는 규모를 보면은 2, 3주 전에 대량 환자 발생이 있던 정점 구간은 확실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일지, 예. 아니면 일부 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서 좀 정체되거나 다시 늘어날지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방심하거나 안심하기는 다소 이르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잖아요. 서울도 벌써 20도가 넘던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방역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주말 사이에 워낙 꽃이 아름답게 피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런 야외 모임이 많아질 때도 상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여전히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거리 간격을 좀 충분히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의 생활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실내 전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요즘에 정말 너도 나도 감염됐다 이런 게 화두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 걸리고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걸리는데 본인만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슈퍼 항체인가 봐라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밀접 접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제 아주 똑같은 밀접 접촉이 가족 간에서도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운 밀접이 있는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환기를 비롯한 환경 관리의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항체가 잘 형성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형성된 항체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차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는 경우가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를 마주하더라도 개인의 컨디션이라던가 개인의 기본적인 면역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아내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개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건강한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충분히 잘 접종을 하신 상태에서 항체가가 잘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파돼서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쉽게 감염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면역이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분하고 너무 오랫동안 같은 시간에 계시면 감염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잘 갖춰진 사람이더라도 오랜 시간 바이러스에 같이 노출이 돼 있으면은 사실상 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이를 키우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의 접촉이 아이들에게 좀 더 밀접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부모님 중에서도 이 어머니 감염은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감염은 좀 적은 편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촉의 강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런던 해외에서 연구를 한 게 있던데요. 그 고의로 젊은 층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가지고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이 연구 보셨나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일부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지만 또 좀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개인 차이가 있고 또 이 항체와 관련돼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감염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연구만 보자면요. 근데 이제 실험실 환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환경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접촉이 특히 가족이나 또는 그 같이 일정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강도의 노출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서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뭐 슈퍼 항체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무증상으로 앓고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그 전체 확진자 중에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한 그 감염된 분들은 전체 감염자 중에 뭐 70 내지 80% 정도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아예 없어서 검사를 받을 생각을 안 한 분들 중에서도 감염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수는 무증상 또는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앓고 넘어간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족이나 이렇게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 중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는 이미 이전에 노출이 돼서 가볍게 앓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이 감염자들 중에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직 조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부 분들은 자신에게 항체가 그래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무증상으로 넘어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항체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물론 표본 조사이긴 하지만 이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게 될 텐데요. 개인이 그런 그 국가 단위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중화항체라는 것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죠? 이 중화항체라는 게 결국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항체가 되는 거죠. 이 중화항체만 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항체가 감염이 돼서 발생을 한 중화항체인지 아니면 이전에 백신을 접종해서 발생한 만들어진 항체인지 감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화항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염이 지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사실 그걸 감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잘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내가 감염됐던 게 스텔스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나요? 지금 그 통상적으로 임상에서 그러니까 흔히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항체 검사로는 불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단위의 항체 보유를 조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에서는 실험실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감염되는 사례들도 주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3개월. 지금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이 예. 최근에는 이제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걸로 이 우세종이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미크론 유행 전 또는 오미크론 유행 초기에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던 거죠. 오미크론 이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거고 오미크론 유행 초에는 BA1이라는 형태의 하위 변이로 인한 유행이 있었는데 이 델타나 BA1으로 감염됐던 분들은 지금 BA2가 유행하는 그 시기에 재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사례를 얘기할 정도로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확진된 분이 워낙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재감염 사례가 일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아직 충분한 통계 자료가 존재하진 않아서 좀 경과를 좀 보고 조사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아들은 3명 중에 1명꼴로 확진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소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증세들이 있나요? 증상들? 성인하고 아주 다르진 않은데요. 보통은 이제 열이 나고 그다음 인후통이 심한 상태에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열이 고열이 나다 보니까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기 증상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또 이 병감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 아이가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을 보일 때는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변에서 한번 코로나에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나 이제 걸렸으니까 백신 더 안 맞아도 돼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의 유행 상황을 보면 똑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 기간 중에는 사실 접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백신 접종을 한 것이 이득이 얼마나 될지 평가가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거나 또는 끝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중에는 재감염으로 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백신 접종 상황을 좀 보고 추가 접종이나 뭐 3차 접종, 4차 접종을 해야 될지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됐던 분들은 만약에 백신을 추가로 맞는다 그러면은 뭐 몇 주 후에 맞으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기간이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바로 앓고 나서 항체가 형성돼서 지속되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보기 때문에 이전에 백신 접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 접종 그 일정이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이제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접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거리두기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뭐 확정은 아니지만 돌고 있어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된 이후에 참 안타까운 게 조금 항상 그 방역 완화와 관련된 결정이 이제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한 박자나 두 박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이고 사망자도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서 감염된 분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줄어든 시점에 방역 완화를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또 주말 영향이 지나가는 수요일 신규 확진자 수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금요일에 발표될 거리두기도 정말로 이렇게 예상대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